안녕하세요. 술 한 잔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품격을 전달하는 주류 개보학입니다. 오늘은 와인인 듯하면서도 브랜디의 강력함을 품고 있는 시간이 멈춰버린 불멸의 술, 포트 와인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대양을 건너온 불멸의 술 포트 와인의 역사적 계보와 발효의 과학, 인류가 빚어낸 술의 역사에서 우연과 필연이 이토록 정교하게 맞물린 사례는 드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주인공은 포르투갈 도우르 벨리의 거친 산비탈에서 태어나 영국의 귀족 사회를 매료시킨 이른바 불멸의 와인이라 불리는 포트 와인입니다. 일반적인 와인이 발효를 끝내고 효모의 활동이 멈춘 뒤 완성된다면, 포트 와인은 발효가 한창 진행 중인 생명의 정점에서 강제로 멈춰 세워진 술입니다. 이는 단순히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17세기 대항해 시대, 머나먼 바닷길을 견뎌내야 했던 와인들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주류 개보학의 관점에서 포트 와인은 와인과 브랜디라는 두 가문의 결합이 낳은 가장 성공적인 변종이며,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보존의 미학을 담고 있습니다. 1. 전쟁과 조약의 산물. 매튜 앤 조약이 빚어낸 영국과 포르투갈의 혈맹. 포트 와인의 계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세기 말 유럽의 정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와인 시장의 패권은 프랑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은 영국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보르도 와인의 수급을 차단했습니다. 대체지를 찾아야 했던 영국 상인들은 포르투갈 북부의 항구 도시 포르투포토로 향했습니다. 1703년 체결된 매튜 앤 조약은 포르투갈 와인에 대한 관세를 프랑스 대비 대폭 낮추는 파격적인 조건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송이었습니다. 도우르강 상류에서 생산된 와인이 거친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할 때쯤이면 뜨거운 태양과 흔들리는 배 안에서 와인은 식초처럼 변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의 영국 상인들은 와인의 도수가 높은 브랜디를 첨가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높은 알코올 도수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와인을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트 와인의 시초이자 주류 개보학에서 정의하는 주정 강화 와인의 탄생 비화입니다. 전쟁이라는 비극과 경제적 실리가 만나 인류는 유통기한이 없는 불멸의 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발효의 강제 중단. 잔당과 알코올의 정교한 밸런스. 포트 와인의 제조 공정은 일반 와인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뮤타주라 불리는 공정입니다. 포도즙의 당분이 효모에 의해 알코올로 변하는 발효 과정 중 알코올 도수 약 77%에 달하는 무색투명한 브랜디 아구아르덴테를 투입합니다. 이 순간 효모는 급격히 높아진 알코올 농도를 견디지 못하고 사멸합니다. 효모가 미처 다 먹지 못한 포도의 천연 당분은 그대로 액체 속에 남게 되며, 투입된 브랜디의 높은 도수가 더해져 약 1922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포트 와인이 완성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너무 일찍 브랜디를 넣으면 술이 지나치게 달고 끈적해지며, 너무 늦게 넣으면 특유의 풍부한 단맛을 잃게 됩니다. 이 공정을 통해 포트 와인은 일반 와인이 가질 수 없는 농밀한 바디감과 복합적인 아로마를 확보합니다. 개보학적으로 볼 때 이는 인위적인 개입을 통해 자연의 섭리를 멈추고 인간이 원하는 맛의 정점을 고착시킨 행위입니다. 도우르 밸리의 척박한 편암지대에서 자라난 투리가 나시오날과 같은 품종들은 이 가혹한 공정을 거쳐 더욱 단단하고 화려한 풍미로 거듭납니다. 3. 숙성의 미학. 루비와 토니 그리고 빈티지의 갈래. 포트 와인은 숙성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갈래의 계보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루비 포트 계열입니다. 이는 병 속에서 숙성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거대한 스테인리스나 큰 오크통에서 짧게 숙성한 뒤 병입합니다. 포도 본연의 진한 과실향과 강렬한 색상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계열의 정점에는 빈티지 포트가 있습니다. 작황이 비정상적으로 훌륭한 해에만 선포되며 병 안에서 수십 년, 길게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진화합니다. 두 번째는 토니 포트 계열입니다. 작은 오크통 파이프에서 산소와 의도적으로 접촉하며 장기 숙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와인은 진한 붉은색을 잃고 호박색으로 변하며 견과류, 캐러멜, 말린 과일의 복합적인 풍미를 얻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라는 숫자가 붙은 토니 포트는 세월이 빚어낸 부드러움의 극치를 할 수 있습니다. 루비가 젊음의 정열을 간직한 전사라면, 토니는 지혜와 연륜을 겸비한 철학자와 같습니다. 주류 개보학은 이 숙성의 차이가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소비자의 취향과 보존의 목적에 따라 진화해온 인류의 지혜임을 주목합니다. 4. 테루아의 한계 극복. 편함과 계단식 포도밭의 투쟁.
포트 와인의 맛을 결정짓는 또 다른 요소는 도우르밸리의 가혹한 환경입니다. 이곳의 토양은 거대한 편암 덩어리입니다. 포도나무는 물을 찾아 이 단단한 바위 틈을 뚫고 수십 미터를 내려갑니다. 이 처절한 생존 투쟁은 열매에 엄청난 농축미와 미네랄리티를 부여합니다. 또한 워낙 경사가 가팔라 인간이 직접 돌을 쌓아 계단식 밭을 만들었습니다. 소칼코스라 불리는 이 포도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경이로운 광경을 자랑합니다. 기계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포도를 수확합니다. 라가르 레이지에이 알라고 불리는 거대한 화강암 수조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발로 포도를 으깨는 트레딩 방식은 오늘날에도 최고급 포트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기계의 압력보다 부드럽게 씨앗의 쓴맛을 배제하면서 껍질의 색소와 탄닌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과학적인 선택입니다. 주류 개보학은 이러한 전통의 고수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보존 전략임을 입증합니다. 불멸의 유산. 식탁 위에서 피어나는 최후의 품격. 포트 와인은 식사의 시작과 끝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식전주로서의 화이트 포트와 토닉의 조합은 상쾌함을 선사하며, 식후주로서의 빈티지 포트나 숙성된 토닉 포트는 진한 블루치즈나 다크 초콜릿과 만나 완벽한 마리아주를 이룹니다. 한 번 병을 열면 며칠 안에 마셔야 하는 일반 와인과 달리 주정 강화가 된 포트 와인은 개봉 후에도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그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결국 포트 와인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바다를 건너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 예술의 경지로 승화된 이 술은 잔 속에서 수백 년 전 대서양을 누비던 범선의 돛소리와 포르투갈 산맥의 거친 바람을 들려줍니다. 주류 개보학은 포트 와인을 단순한 술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겨내고 우리 곁에 도착한 인류가 정복한 불멸의 한 조각입니다. 과학적인 제조 원리와 역사적인 통찰을 통해 포트 와인을 접할 때 당신의 잔 속에는 단순한 액체 이상의 장엄한 서사가 담기게 될 것입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결국 거대한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전해드린 포트 와인의 역사와 과학적 배경이 여러분의 식탁 위를 더욱 풍요롭고 지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술자리에서 포트 와인의 불멸의 비밀을 뽐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